이번에 특허 원료를 3종이나 함유한 2090 울트라 맥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남재원 원장이 직접 개발해서 배합까지 한 제품인데요. 일단 간과 심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리고 혈액 공급, 단백질 공급에 도움이 됩니다. 삼투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신체 회복 그리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력을 올려드리고 활력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로를 싹 없애드립니다. 자, 이번 기회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강신업TV에서 처음으로 이 알부민 제품을 선보이면서 강신업TV 특가로 말이죠. 남재원 원장님이 2+1 이렇게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2박스를 사면 1박스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주문만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댁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부민 제품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기력, 활력 챙기시고 그리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이 이재명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알면서도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 잘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하는 독재를 연성 독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성 독재는 뭐냐면 폭력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군사 독재 같은 거. 근데 이재명은 살살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갖다가 없애려고 합니다. 법 왜곡죄, 사심죄, 대법관 증언법, 검찰청 폐지법,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의 입을 틀어먹으려고 또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도 바꾸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 또 틀어막고, 하여튼 간에 언론 통제, 그 다음에 종교인들 박해하고.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데 요걸 살라미 독재를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살살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독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독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독재라는 거를 반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독재가 심해지면 이게 안 일어나. 왜 그러냐? 개구리가 말이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거워하고 뛰어나가고 살지만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아이고 좋다 따뜻하다 하다가 온도가 살살 올라가면 이게 죽는지 모르고 죽는단 말이야. 좀 똑같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냄비 속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죽는 줄 모르고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잘한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특히 주식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래봤자 몇백만 원 먹은 것도 그것도 엄청 좋다고 이재명 잘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괜히 윤석열 미워서 무조건 이재명 잘한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이 국무회의까지 생중계를 하면서 쇼를 하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재명 잘한다 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독재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부터도 무너질 수 있지만 이 안에서부터 무너질 수가 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친명과 친문이 뒤제비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진다면 이재명은 안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정권도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글을 지금 고화승주필이 시민일보에 고화승주필이 또 썼습니다. 천체살인인데 정말 붓으로 이재명 독재와 맞서 싸우는 아주 그 투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라고 썼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재명 정권도 그 끝이 있다. 돈과 권력을 탐하는 인간들이 있다. 돈을 탐하는 인간은 곳간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자신이 가진 재물을 결코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권력을 탐하는 인간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권력을 원하고 가진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고 권력자의 속성이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런 자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실제로 행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은 권력 독점을 위해 사법부마저 소나기에 거머쥐고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사실상 사법부는 이미 민주당 정권에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이미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힌 야당은 너무나 무력해 존재감마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마저 100% 독식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다. 언론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납작 엎드린 상태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SBS가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즉각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세력이 대한민국에는 남아있지 않다. 그야말로 저항의 씨가 말라버렸다. 한마디로 민주당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권력 투쟁은 사라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권력을 지닌 민주당은 이미 사법부와 검찰, 야당의 언론까지 무력화한 마당이다. 외부에서는 민주당 정권에 맞서 싸울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들은 싸울 상대를 찾아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결코 권력을 나누려 하지 않는 속성 탓이다. 실제로 이재명을 비롯한 여권 지지층은 ABC로 유시민이 구분을 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여권이 시끄럽다. 유시민은 최근 민주당 지지자를 가치 중심의 A그룹과 이익 중심의 B그룹으로 정의하면서 친명계와 뉴 이재명을 기회주의자 B그룹으로 묘사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지지그룹은 이익 중심의 B그룹이고 친문과 같은 비명계가 가치 중심인 A그룹이기 때문에 A그룹이 민주당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원조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분열과 갈등의 소지를 준 분석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유시민을 비난하고 나섰고, 역시 친명계인 김남국 대변인도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순되게 분열의 그런 소재를 던져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불러온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 친문계를 저격하고 나섰다. 실제로 송영길은 2022년 대선 당시 친문 세력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당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이재명 후보 탄생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문계 윤건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 등이 송영길을 또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과 검찰을 무너뜨린 민주당 세력이 이제는 권력 독점을 위해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서로 적대시하면서 권력 투쟁에 나선 셈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건 무기력한 야당 때문이 아니라 내부 권력 투쟁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 이른바 친명행제, 비명행사라는 잔인한 공천을 했는데 그 후유증이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재명은 머지않아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 정권도 그 끝이 있다. 권력의 속성은 권력 독점을 추구하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독점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권력을 독점하려 하지만 결국은 그 끝이 있게 마련이다. 화무 11호이다. 이재명 가봤자 열흘이다 이 말입니다. 이재명 가봤자 길어야 이제 4년 6개월 남은 거고 그 전에 결단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전에 말이죠. 이재명은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 권력 싸움으로 권력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화승 주필이 이재명 정권도 그 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부 권력 투쟁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우리 자유우파가 총 결집해서 총 단결해서 우리가 말이죠 승리해야 되겠죠. 강신업입니다.